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 아시아 나라들은 다 똑같잖아. 우리보다 못할 텐데 왜 굳이 거기로 가야 해요? 유럽 전체가 49도 폭염으로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떠난 벨기에 명문학교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벨기에 명문학교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학교에서 23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텐 반데벨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 유럽 전체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벨기에는 평소보다 15도 이상 높은 49도까지 치솟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학교들은 연일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중교통은 마비되었으며 병원에는 열사병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냉방시설이 견디지 못해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동료 교사들도 이런 때에 굳이 아시아로 갈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정도였고 기후나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는 벨기에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특유의 무더위와 습도를 과연 우리 학생들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던 중 놀라운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방송사에서 공개한 한국의 모습이었는데 서울 지하철에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평온하게 출근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 전체가 난리인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쾌적해 보였고 승객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등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 행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다른 교사는 언론용 연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지안이라는 학생의 표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계 벨기에인인 이 아이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무시와 편견을 직접 듣고 있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2명의 학생들에게 한국행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이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평소 벨기에의 쾌적한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여름철 아시아는 그저 고생스러운 여행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만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도 취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교육청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견학이 아닌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공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20도를 넘지 않던 벨기에가 38도까지 치솟으면서 공항 시설들이 하나둘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짜증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 가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마지막까지 전화를 걸어와 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에서 서울의 현재 기온을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떠나온 브뤼셀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기는 했지만 탑승교로 들어서자마자 온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단계별로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온이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부가 상당한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완벽하게 쾌적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30도만 넘어도 시설들이 고장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직원들이 지쳐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여기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대형 화면에 실시간 날씨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 온도와 함께 공항 내부 구역별 온도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점차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보다 기온이 높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쾌적하다는 것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한 학생들이 돌아와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든 시설들, 완벽한 온도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각 항공편별로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 짐들이 나왔습니다. 분실된 짐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벨기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상당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야외 작업이 중단되곤 했는데 말입니다. 열차 내부는 정말 쾌적했습니다. 22도로 유지되는 온도, 개별 냉방 조절 시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편의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급해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관광을 위해 탄 버스의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의 버스였고 내부는 순식간에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쾌적함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실망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현실은 이런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니 바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곳은 미리 준비해둔 것이고 진짜 상황에서는 결국 똑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야 근처 복지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의 체력은 바닥났고 의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쉼터 안은 분명히 시원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학생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더위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제 방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단체 메신저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행이 실패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는 반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명동 지하상가 탐방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하상가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쇼핑하고 식사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까지 모두 지하에 있어서 굳이 지상에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용무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체계였습니다. 한 시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지하가 진짜 도시라고 지상은 그냥 이동 통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공간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그늘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고 시민들이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늘막과 휴식 공간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급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이 계속 나왔고 응급처치를 위한 각종 용품들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로구의 한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7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인상이 매우 부드러우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도 이런 것은 고생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설명이나 화려한 시설보다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이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조용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학생들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의심 섞인 표정 대신 직접 보고 배우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요 일정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였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지만 대학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흥미로운 시설을 발견했습니다. 실시간 폭염 대응 지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코드를 찍으면 캠퍼스 전체의 그늘 구역, 냉방 시설, 휴식 공간, 음수대 위치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 학생들은 이런 세심함에 놀라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대학교는 캠퍼스가 넓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곤 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 건물 출입구에는 에어 커튼이 작동하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는 미세 안개 분사 장치와 시원한 음용수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온도와 습도,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열람실 온도와 혼잡도 그리고 가장 쾌적한 구역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벨기에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학교는 더울 때면 그냥 문을 닫아버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이 피식 웃었는데 이번 여행 들어 처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중앙 열람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더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표정으로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각 책상마다 개인이 원하는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의자 아래에는 발 냉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실습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름철에도 해부학 실습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공기 정화 및 냉각 순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실습용 모형은 첨단 홀로그램 기술과 접목되어 있어 위생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의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후 때문에 멈추는 교육은 없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의 수준은 절대 낮추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본관 건물 앞에서는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름 졸업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벨기에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말로 20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05년 서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심이라고. 네 번째 날은 평범한 주택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동네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의 한 주택가로 향했는데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 곳이 아닌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무더위 대응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냉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점들의 1층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임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한 모퉁이에서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상당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채소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이런 더위에는 오랫동안 익숙해져 계신다고 하시면서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 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는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이 벨기에 학생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물을 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웃들 간의 유대감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은 매일 누군가 안부를 확인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공동육아로 부담을 나누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웃들이 돌아가며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 시민 가족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평범한 4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간호사,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문화,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회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질수록 이웃과 지역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만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벨기에도 이런 공동체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번째 날 아침 학생들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대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의심과 편견 대신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요 일정인 시내 자유 탐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학생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학생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벨기에가 모든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보호하려는 사회 시스템의 세심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국계 학생인 지아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한국을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편견 어린 시선이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도시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역 복지 시스템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여행을 통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동을 거닐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시원한 전통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현대적인 냉방 시설과 전통적인 지혜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한 침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학생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떠날 때와 올 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은 각자 여행 소감문을 작성했습니다. 과제로 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중에서 자신의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님께 지역 교회 건물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설치를 제안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 앱을 어머니 핸드폰에 설치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브뤼셀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의 폭염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고 각종 시설들의 고장과 지연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불평하는 대신 해결책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스템들을 벨기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탓하는 대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주에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연락해왔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집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대학 진학 후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학생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벨기에와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연구 동아리가 정식 동아리로 승격되었습니다. 매주 모임을 통해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10명의 고등학생들이 벨기에를 방문하는 교환 프로그램이 성사된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보답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한국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도 저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의 자연 환경과 복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유럽 특유의 여유로운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나라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분야를 정해서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한 번의 한국 방문이 저와 학생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진정한 국제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